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우앤타루입니다. 오늘은 제가 1월 연애운 가지고 왔습니다. 1월에 일어날 연애 이슈가 뭘지, 어떤 특정 사건, 예상치 못한 일 뭐가 있을지 물어볼 거고요. 1월에 만나거나 얽히거나 아니면 나와 연애로 중요한 인연이 될 사람이 있나,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한번 볼 거예요. 새로운 연애운은 아니라서 오늘 그냥 내 개인의 연애운을 보는 거라서, 월별 연애운이라서 막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특징이 나온다기보다는 쭉 한번 전체적인 걸 살펴보는 흐름으로 리딩이 들어갈 거고, 내가 커플이라면, 짝사랑을 한다면, 썸을 탄다면, 재회를 기다리고 있다면 등등등으로 각각의 관계마다 적용할 수 있는 이 해석을 제가 또 같이 중간에 조금 해드릴 거고, 그러면서 1월 전체적인 조언, 종합적으로 1월 연애운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 혹은 내가 좀 정리해야 되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거, 요런 것들, 주의해야 되는 거, 요런 것들 좀 알려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1월 연애운에 도움이 되는 어떤 1월의 행운의 날짜를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1월 우리 연애운에서도 나의 참 사랑과 함께하는 그런 1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리딩 들어갈 건데요. 4개의 카드 중에서 가장 끌리는 카드 한 장 선택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1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은 이 1월에는 감정의 균형이 깨졌다가 다시 맞춰지는 그런 달이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연애, 사랑 이런 것과 관련해서 마음속으로는 이미 나도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연애하고 싶고, 연애 프로도 재밌게 보시고 그러실 수가 있는데, 겉으로는 애써서 내가 조금 무시해왔던 연애에 있는, 사랑 안에 있는 어떤 중요 감정들이 하나의 사건들을 통해서 좀 겉으로 드러나게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상대방의 말 한마디, 뭐 누군가와의 연락에서 어떤 답장의 템포가 변화를 한다거나, 갑작스럽게 누군가와 가까워진다거나, 아주 사소한 계기로 이 관계가 내가 생각한 그대로는 아니었구나, 혹은 이 관계가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뭔가 이렇게 좀 연애와 관련해서, 사랑과 관련해서 내 가치관이나 내가 생각하고 있던 어떤 가장 중요한 감정이 뭔지를 직면하게 되는, 현실에서 직면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반전 포인트는요, 이게 꼭 나쁜 쪽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감정, 연애에 대한 감정이 올라오는 게 뭐 되게 충격을 받고 슬프고 갑작스럽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우연한 계기에 내가 생각지도 못하게 이러한 감정들이 올라와서 내가 어떤 연애를 하고 싶은 걸까? 혹은 나는 어떤 사랑을 받고 싶은 걸까?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고 싶은 걸까? 나는 이 사람과 좋은 걸까? 아닌 걸까? 정리를 해야 되는 걸까? 이제 잊어야 되는 걸까? 등등등.
좀 현실적인 내 마음을 마주볼 수 있는 상황이 이제 발현이 된다는 거죠. 1월에 중요한 어떤 연애적인 인연이 있나라고 물어봤을 때 이미 1번 분 같은 경우는 중요한 사람이 이미 내 곁에 있거나 아니면 한 번 이상 얽힐 수 있는 가능성이 나요. 그러니까 지금 1번 카드를 고른 분은 이미 연애 중이시거나 아니면 1월에 새로운 인연과 한 번 더 얽히게 될 수 있다. 근데 그 새로운 인연이 이미 내가 한 번쯤 알고 있었던 인연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 보인다는 거예요. 뭐 전 연인이 됐건 재회의 가능성도 어떻게든 있겠죠. 아니면 썸이 애매하게 끊겼던 사람과 다시 연락을 하게 된다거나 아니면 썸이 계속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마음은 있었지만 타이밍이 아예 안 맞았었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좀 한 번쯤 얽혔었던, 알았었던, 마음과 마음이 동했었던 그런 사람과 다시금 이어질 수 있는 흐름이 보여진다라는 거고요. 아니면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연애 중일 가능성도 배제시킬 수는 없어요. 완전히 나타나지 않은 인연을 1월에 새롭게 만나는 느낌보다는 사실 이미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연애로 다시 재부각이 되는 그런 인연의 흐름이 조금 더 강하게 보여지는 카드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 나와 연애로서 얽힐 수 있는 상대방의 특징을 보면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오늘은 새로운 연애운이 아니니까. 지금 내 현재 연인일 수도 있고 내가 알게 된 내가 다시 이어갈 감정의 어떤 연애 대상일 수도 있는데 나보다 연애 경험이 많거나 아니면 말수가 적은데 행동으로는 나를 너무너무 예뻐하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게 보여진다거나 또 나와 연애 경험, 연애 관계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의 특징에서 이 사람이 좀 현실적인 조언을 자주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보여져요. 그래서 아마 입 바른 소리, 바른 말, 옳은 말 이런 거 잘 한다거나 근데 듣기 싫게 말하는 건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게 잔소리라고 느껴지지 않고 조언이라고 느껴진다는 것 자체가 상대가 굉장히 좋게 나에게 이야기를 해줄 거고 막 이렇게 잘난 척하면서 말하는 스타일도 아닐 거예요. 정말 내가 필요한 말을 적재적소에 따라 맞춰서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풍부한 경험과 그리고 좀 성숙한 인간상의 어떤 성숙한 모습이 드러나는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게 맞는 말이고요. 이 사람이 감정 표현은 서툴어요. 근데 책임감이나 지속성 이런 거는 있는 사람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제가 관계별로 1월달 조언을 중간에 지금 잠깐 좀 해드리면서 이어서 우리 개인 연애운 계속 이어가도록 하면요. 우선 제가 커플분들 먼저 조금 대입을 해드릴게요. 이제 이해가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커플분들 같은 경우는 1월에는요. 상대를 막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돼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솔직하게 말하는 게 두 분의 이 연인 사이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1월에 내가 지금 서운한 거를 참고 넘기잖아요. 그러면 2월에 더 크게 터질 수가 있어요. 연인분들은. 계속 참다가 왜냐면 참는 건 언젠간 터지거든요. 누가 누군가를 100% 이해할 순 없지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얘기하고 내 마음을 좀 나누고 감정을 나누고 이러면서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그저 이해만 하려고 하거나 이해한다는 말 속에 억누르고만 있다? 이건 결국에 2월에 가서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1월 달은 지금 1번 분이 연애를 하고 계신다면 상대방한테 내가 서운한 거, 내가 좀 힘든 거 이런 것들을 좀 솔직하게 말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고 짝사랑하시는 1번 분이 계신다면 막연하게 계속 기다리면 계속 짝사랑이 이어져요. 이번 달에도. 그래서 작은 신호를 조금 던져보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카드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건 뭐 길게 고백을 하라는 건 아니고요. 뭔가 어떤 한방? 이런 것들을 조금씩 터트려 주는 거죠. 나는 너랑 어떤 좀 더 깊은 관계가 되고 싶다. 아니면 내가 너를 너무너무 눈에 넣고 마음에 넣고 보고 있다. 라든지 난 네가 너무너무 좋다라든지 뭔가 이렇게 좀 표현을 조금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의 마음을 조금씩 건드리는 그런 표현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고 지금 계속 그냥 짝사랑만 하겠다.
뭐 그런 거면 상관은 없지만 짝사랑만 계속 하겠다라는 포지션으로 계속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1월도 계속 짝사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하고 잘 될 가능성 자체를 당장에 막 이렇게 계산하시기보다는 지금은 내가 내 마음을 표현하는 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월은 한번 조금씩 표현해 보시고 2월에 내가 이 사람과 정말 잘 될지 말지를 생각해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썸 타는 분들은 이 썸을 끌고 가는 쪽은 사실 나라고 나와요, 주도권이. 그래서 애매함을 즐기는 거면 1월 안으로는 계속 좀 애매한 상태로 갈 수가 있는데 애매함을 즐기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은 1월달 안으로 나가 됐건 내가 됐건 상대방이 됐건 우리 썸의 이 중요한 징표가 1월 안으로 좀 드러날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좋아하건 아니면 상대가 날 좋아하건 아니면 나나 이 사람 둘 중에 한 사람이 이 관계를 정리하건 이 두 분의 썸은 1월 안에 완전히 이 정리가 딱 될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재회 기다리시는 분은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상대방 쪽에서 아니면 뭐 내 사진에 계속 좋아요를 누른다든지 나한테 연락해볼까 말까 뭐 내 스토리를 막 구경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 있죠. 뭔가 이렇게 좀 계속 상대가 나한테 아직까지도 마음이 있구나라는 거에 대한 신호가 올 수가 있는데 왜 다시 저러는지 저 사람이 왜 저러는지를 조금 더 깊게 확인해 보셔야 돼요. 정말 저 사람이 지금 나만을 기다리고 나를 좋아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금 외로운 건지, 아니면 뭔가 자기 마음이 혼란스럽다 보니까 나한테마저 여지를 계속 남기려고 하는 건지를 좀 잘 깊게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개인으로 돌아올게요.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과 정리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1월에 우리 1번 분,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연애에서 사실은 내가 되게 참는 역할이었을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 보여져요. 이 카드들을 보면 얘네가 좀 하나 둘 좀 억눌려 있는 카드들이거든요. 이 감정 깊은 곳으로 좀 들어가면은. 근데 얘가 좀 나오고 싶어 해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늘 참는 역할이었다는 사실을 좀 받아들이시고, 아, 상대가 바뀌지 않겠구나 하는 것도 받아들이셔야 돼요. 내가 뭔가 이렇게 참지 않는다고 상대가 바뀔 거야 라는 생각보다 상대는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참아왔던 거예요. 이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고, 애매한 관계에서 감정 소비, 감정 소모가 굉장히 좀 커요. 그리고 애매한 관계 자체가 사실은 1번 분이 그렇게 즐기는 타입은 아니에요. 1번 분한테 있어서 애매한 감정, 막 이런 밀당 이런 거가 1번 분이 그렇게 재밌어하는 타입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라면 좀 확실히 하실 필요가 있고, 내가 이런 관계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연애란 다 이런 걸 거야 라는 마음으로 억지로 즐기는 척 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월의 연애 메시지를 보면은 사랑은 버티는 게 아니다. 선택하는 거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날지, 어떤 관계로 갈지는 내가 선택해야 돼. 요거예요. 내가 막 이제 버틸 필요 없고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도 믿으셔야 돼요. 아, 뭐 나는 어차피 사랑을 해봤자 그냥 그런 거고 나한텐 이런 사랑 안 올 거야. 이런 체념도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내가 최고로 마음에 드는 사람과 제일 좋은 곳에서 진짜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라는 생각을 스스로 믿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 1월 행운의 날짜 제가 알려드리면 1월 9일, 1월 18일, 1월 27일이에요. 이 세 날짜 꼭 기억해 주세요. 이때가 연애운이 열리는 1월의 행운의 날짜입니다. 1월 9일, 1월 18일, 1월 27일이에요. 자, 1번 분이 이 연락에 대한 어떤 만남에 대한 그리고 마음 정리에 대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요 날짜쯤에 들어오실 거라는 거 알려드리면서 1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 이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이제 연애 이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 이번을 고른 분은 1월 핵심 키워드가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 마음 정리를 해야 되는 분들도 다시 시작을 할 수 있고, 새로운 연애를 하고 싶었던 분도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근데 어떤 시작이라는 의미보다 사실 좀 더 구체적이죠. 다시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뭔가 내 마음이 좀 한 차례 정리가 되고 정리가 끝나고 나서 비로소 시작을 한다. 이게 이제 우리 1월 연애운 대표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이제 쭉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드릴게요. 일단은 연애를 잠시 쉬고 있던 이번 분, 혹은 누군가한테 지쳐서 감정, 마음을 다 닫아두었던 분, 아니면 내가 나한테 이제는 좀 집중을 할 거야. 사랑하면서 난 너무 남을 위해서 막 이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애쓰는 게 이젠 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나한테만 이제 좀 집중을 하고 싶어 라고 하고 마음을 정리하셨던 분들한테 특히 나오는 카드들이거든요. 그래서 1월 초반에는 연애와 관련해서 큰 기대가 없거나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지내는 흐름으로 가시다가 내가 전혀 연애 모드가 아닐 때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이런 흐름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냥 일적으로 만난 사람, 지인으로만 생각했던 사람, 아니면 나를 좀 잘 알고 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 어느 회사를 다니는지, 뭐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성격인지 정도 뭐 아는 정도의 그런 어떤 생각하지도 않았던 사람과 어느 순간부터 먼저 연락을 하게 되거나 안부를 주고받게 되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내 일정에 대한 거, 컨디션에 대한 거, 기분에 대한 거 물어본다거나 자연스럽게 시간을 만들게 된다거나 하는 것들이 좀 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좀 설렌다 보다는 이 사람이 되게 편안하다. 생각지도 않았는데 굉장히 편하다.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근데 이게 이제 인연의 신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에 하나 내가 이제 커플이다라고 하더라도 내 연인, 내가 맺고 있는 어떤 이 소중한 인연, 이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굉장히 연락하는 빈도도 잦아지고 좀 더 편안해지고 좀 더 우리가 남이 아니라 진짜 한 팀이 된 것 같은 그런 소속감을 느끼게 될 수 있는 게 또 1월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월에 중요한 연애적인 인연이 있을까라고 물어봤더니 내 일상 안으로 스며드는 인연의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이 사람이 내 안에 이렇게 좀 일상에 스며드는 느낌을 좀 강하게 받는 게 1월일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만에 하나 새로운 사람이 나타난다 라고 하더라도 이번 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감정 표현이 과하지 않고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지 좀 보시고, 연락 빈도도 꾸준한지 보시고, 연애를 가볍지 않게 보시고, 나를 이렇게 재보거나 계산하거나 시험해보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이 사람을 한두 번은 더 만나보시는 것도 좋아요. 외형적으로는 좀 깔끔하고 패션도 좀 과한 느낌 없이 현실적인 어떤 직업관과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이라고 보여지는데,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인연과 합이 굉장히 좋은 게 1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 연인이 그러한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셔도 좋고, 새로 만나게 되는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라면 썸을 타시든 소개를 받았든 간에 이 사람과는 한두 번 더 만나보시는 것도 좋다라는 거예요. 제가 커플분들 하고 이제 짝사랑, 썸 이렇게 재회 원하시는 분들 각각 제가 좀 이제 대입을 조금 해드리면, 커플분들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인데 내 속으로는 우리 관계가 계속 이대로 괜찮나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숨어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1월에는 내 연인하고 좀 서운함을 쌓아두지 마시고 가볍게라도 자주 표현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계속해서 상대방하고 이렇게 좀 꽁해 있다거나 자존심 싸움 한다거나 밀고 당기기를 좀 한다거나 이런 거 자체가 1월에는 그렇게까지 매력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한테 1월은 좀 편안하게, 그러니까 힘을 좀 덜어내고 인간 대 인간으로, 우리가 커플이건 뭐 연인이건 썸을 타는 사람이건 소개팅을 받아서 서로 잘 보여야 하는 사람이건 인간 대 인간의 편안함을 주고받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1번 분이 좀 보셔야 될 게 상대가 알아서 해주기를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원하는 걸 내가 구체적으로 말할 때 관계가 더 편안해질 거예요. 상대도 내 말을 계속 못 알아듣다거나 듣는다거나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몰라서 좀 이렇게 헤매일 수가 있는데 그때는 나는 이렇게 해달라라고 말을 하시는 게 훨씬 낫다는 거고요. 짝사랑하는 2번 분이 계시다면 1월은 내가 짝사랑하는 상대방에게 나도 좀 어필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러면서 상대방도 나를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문제가 굳이 있다면 내가 짝사랑하는 상대방이 선을 넘지 않고 내 반응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1월에는 부담스럽지 않게 상대방에게 연락을 좀 해보시거나 뭔가 제안을 하시거나 마음을 표현해 보시는 게 좋고 일상적인 대화를 좀 하시되 자연스럽게 시간을 공유해 보시는 게 좋다. 과한 고백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고 썸도 마찬가지예요. 1월은 지금 1월에 썸 타는 분이 계신다, 2번 분이. 그러면 이 썸이 흐지부지 되기 좀 쉬운 썸이에요. 왜냐면 둘 다 성급하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둘 다 급한 게 없어. 그래서 약간 이렇게 처음엔 좋아서 만났는데 이게 안 봐도 뭐 상관없고 봐도 상관없고 막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진전이 빨리빨리 되지 않아요. 두 분 다. 그래서 1월은 관계 정의를 막 빨리 하려고 하지는 마시되 애매한데 그냥 붙잡고 있는 거는 이 썸에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속도가 괜찮아 혹은 나 좀 더 빨랐으면 좋겠어 등등 뭔가 내가 이 썸의 속도에 어느 정도 제시를 해주는 거 그런 게 좋아요. 그랬을 때 상대도 내 말에 동의를 하고 따라올지 같이 좀 더 빨리빨리 이 관계를 진전해 갈지 아니면 상대도 계속해서 애매하게 나올지가 판가름 난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하나의 이제 기준을 좀 이렇게 던져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 썸이 나는 썸으로만 계속 가려고 하는 건 아니라면. 그리고 제외하시는 분 같은 경우도 보면은 감정은 남아있다고 보여져요. 1번 분이 그 감정은 남아있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이 좀 안 됐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1월에 이제 연락이 온다라고 하면 반가움보다는 우리가 뭔가 달라질 수 있나? 우리가 현실적으로 좀 달라질 여지가 있나? 우리 문제가 해결될 수 있나? 이거를 좀 같이 의논을 해보셔야 돼요. 1월에 제외 생각하시는 분 연락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혹은 내가 연락을 했을 때 상대도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우리한테는 현실적인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말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거를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이제 전체 우리 개인의 연애운으로 다시 돌아와서 1월 연애운에서 우리 2번 분이 받아들여야 할 것과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자, 받아들여야 되는 게 뭐냐? 어떤 마음가짐이냐면 연애가 막 설레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모든 연애가 미친 듯이 설레기만 할 필요는 없어요. 편안함도 사랑의 중요한 형태다. 사랑의 필수 조건에 편안함이 들어가 있다. 편안함은 지루함과 권태로움이 아니라 진짜 매일 매순간 설레인 게 사랑은 아니기 때문에 사랑의 중요한 어떤 이 형태를 편안함이라는 것도 좀 인정하고 받아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감하게 좀 정리해야 될 게 있는데 2번 분 중에 1월에 내가 나도 모르게 자꾸만 과거에 연애했던 사람, 과거에 연애했던 어떤 기억으로 계속 현재 내 연애관이나 연애를 하려고 하는 어떤 대상을 비교하는 습관이 남아 계신 이번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정도면 이럴 거면 그냥 혼자가 낫다. 이렇게 뭔가 방어적인 마음. 그러니까 내가 혼자면서 정말 행복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상태라면 누가 있어도 행복하고 혼자여도 행복한데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생각을 하면 거부감이 들어온다면 그건 약간 내가 지금 온전하지 못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편안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뭔가를 방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혼자가 나. 계속 뭔가 이렇게 방어를 해. 요러고 있는 게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면 혼자인 대로 좋고 누굴 만나도 좋고 아니어도 좋은 상태가 아니라 난 누굴 만날 생각만 하면 갑자기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무조건 그냥 혼자일 거야.
이게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절대 과거의 연애관이나 과거의 어떤 연애 대상이나 과거의 연애 기억, 연애 상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현재를 좀 힘들게 생각을 한다거나 사람을 좀 비교하거나 내 상황을 비교하거나 이러는 것들은 좀 방지를 해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좀 밀어내셔야 돼요. 내가 의식적으로. 그리고 사랑은 나한테 상처를 주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괜찮아. 이제 너 사랑해도 돼. 네 안에 어차피 사랑이 계속 있었어. 우리 사랑 계속 하자. 사랑을 들여다봐봐. 이러라고 오는 거지. 야, 나 너 사랑하면 너 상처 주려고 내가 너 이제 사랑하게 하려고. 야, 상처는 곧 사랑은 곧 상처야. 너 알지? 이거 알려주려고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제가 1월에 연애에 도움이 되는 행운의 날짜를 좀 알려드릴 건데요. 1월 6일, 1월 15일, 1월 24일이에요. 요 세 날짜를 꼭 기억해 주세요. 1월 6일, 1월 15일, 1월 24일 요때가 내 연애에 도움이 되는 행운의 날짜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2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을 고른 분들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 연애운. 먼저 1월에 일어날 연애적 이슈나 예상 못한 사건들, 일어날 일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3번을 고른 분은 1월이 솔직히 말하면 연애에 있어서 개인적인 나의 연애 운에 있어서 정리와 각성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되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얘네 둘이 동시에 일어나는 달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이별만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정리 각성한다 그래서 이게 무조건 이별로 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혼자냐 그것도 아니죠. 근데 감정적으로 예를 들어 3번 분이 좀 질질질 끌고 있었던 상황이 있다. 그러면 그게 좀 정리가 되실 거고요. 나만 애쓰던 관계가 있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아, 나 혼자만 애쓰고 있었구나. 이게 감정적으로 계속 끌고만 가고 있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신다는 거고, 예를 들어 또 3번 분이 약간 애매하게 희망을 붙잡고 있던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더 이상은 유지가 되지 않는 흐름일 것이다. 1월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1월에 일어날 수 있는 좀 구체적인 사건을 좀 보면 상대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아, 이 사람은 나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내가 먼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연락이 끊기거나 뭔가 이렇게 대화가 오고 가던 게 끊기는 그런 흐름도 좀 보여지고, 반대로 완전히 나하고 끝난 줄 알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다시 등장하거나 연결이 되거나 하는 그런 뭔가 자꾸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좀 흘러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겠다. 근데 어떤 분은 이제 내 개인의 연애 운이니까 연애를 하고 있던 분이나 썸을 타고 계시는 우리 3번 분이 계시다면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은 똑같은데 옛날과 같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거나 처음과는 조금 다른 감정이 자꾸만 좀 느껴진다거나 내가 자꾸 이 사람을 오해하게 된다거나 이 사람의 말을 내가 두세 번쯤 곱씹게 된다거나 하는 상황들이 좀 있을 수가 있고, 내가 상대방이 좀 불편해지거나 상대방도 내가 좀 불편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각 잡고 대화를 하고 서로 합의를 보고 타협을 하고 이런 느낌보다도 1월은 어느 정도 내 마음 그리고 너의 마음 이거를 정리하게 되고 스스로가 좀 깨닫게 되는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1월을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훨씬 마음이 편하실 것이다 라는 거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3번 분이 2025년 2월이 됐건 3월이 됐건 6월이 됐건 11월이 됐건 작년 같았으면 크게 흔들렸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2026년 1월이 오면서 아니 고작 이게 내 인생을 그렇게까지 흔들 일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돼요. 한 발 떨어져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사랑과 연애에 엄청나게 흔들리고 마음을 다잡는 게 너무너무 힘든 스타일이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월이 오면서 아, 연애라는 게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까지 막 내 자존감을 깎아먹고 내 일상에 일이 안 잡힐 정도로 힘들고 그건 아니구나. 지금은 좀 마음이 편안하구나. 그렇게까지 옛날처럼 막 이렇게 내가 흔들리고 막 휘어잡히고 이러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듣게 되고 그러면서 좀 내 연애, 내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좀 한 발 떨어져서 보게 되는 거 있죠. 어떤 상황을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눈이 생기게 된다. 그런 결심을 또 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3번 분의 반전이라 하면 어떤 뭐 사건 자체가 반전이라는 거는 크게 없고 내 반응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같은 상황임에도 2025년과 2026년 1월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 반응이 달라지면서 이 일이 또 달라진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는 게 돼요. 그게 반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뭐 울고 매달리고 이런 집착하는 흐름보다는 사실 담담해지고 스스로가 좀 깔끔해지고 단순해지고 이런 흐름들이 카드에서도 많이 보여집니다. 자, 1월에는 3번 분이 정리를 먼저 해야 한다라는 카드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인연은 알아서 그 다음에 이어진다라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1월 초 중반까지는 사실상 3번 분이 혼자 생각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연애 생각 자체도 약간 일부러 좀 피할 수도 있고요. 사람을 만나도 마음 자체가 그렇게 잘 열리지는 않는 시기를 보낼 수가 있어요. 내가 연애를 하고 있더라도 연애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거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1월 후반으로 갈수록 전혀 다른 결의 사람이 내가 되거나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기존에 내가 만나고 있던 상대방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느낌으로 나에게 다가오거나 이런 느낌들이 좀 들어온다라는 거고요. 지금의 나의 상태와 정확히 맞는 인연을 만나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1월에. 그래서 이미 곁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아직 등장하지 않은 사람일 수도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나를 계속해서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함께 할 것이다. 1월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관계 유형별로 짧게 해석을 좀 도와드릴게요. 대입을 해드릴게요. 우선 1월의 커플분. 나 지금 커플이다. 1월에 어떤 운이 있냐라고 했을 때 1월에는 서로 참고 있던 감정이 좀 터지기가 쉽거든요. 커플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와 괜찮아 이것보다는 나는 사실 이런 게 좀 마음에 걸렸어. 나 사실 이런 게 좀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 나 사실 이런 게 좀 불안했어. 나 사실 이런 게 좀 거슬렸어. 이런 게 좀 속상했어. 서운했어. 오해가 계속 생기고 있었어. 이렇게 좀 말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플분은 1월은 대화를 한다고 싸울 게 무서워서 대화를 안 한다? 그러시면 안 되고 대화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관계에 좀 업그레이드를 위한 것이다. 필수로 거쳐야 되는 관문이다. 그러니 대화 없이는 뭐든 하려고 하시지 말아라. 대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짝사랑하시는 분, 3번 분, 짝사랑은요, 솔직히 말해서 1월은 내 마음이 조금 지칠 수 있어요. 짝사랑을. 그래서 나 이제 그만할까? 상대가 이제 움직이지도 않고 한데 더 이상 이제 나 혼자 의미 부여하는 게 이게 의미가 있나? 그래서 이게 마음을 접으라는 카드는 아닌데 나를 소모시키는 사랑은 나에게 그렇게까지 행복을 주지 않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1월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썸 타시는 분이라면 만약에 나도 자신 없고 뭔가 이렇게 좀 그래. 그래서 그냥 이대로 괜찮아 라고 해가지고 계속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 그러면 이대로 그냥 가만히 관계는 멈춥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관계인지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가고 있는 건지, 계속 만나봤자 의미가 있는지 의미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꼭 질문을 하셔야 되고요. 만에 하나 상대방이 이 질문에 회피를 한다. 그럼 그게 답이에요. 그 대답 그 자체가 무응답이라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대답을 좀 회피한다 그래서 기다리면 오겠지 이러시 마시고, 만에 하나 대답을 피하면 그것 자체가 이 관계의 대답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썸 타는 분은 내가 나에게 질문을 해봤는데 이 사람과 더 이상 속도를 내고 싶지 않아. 그럼 그게 이 관계의 답이라서 썸을 더 타고 말고 할 게 없다. 이건 나한테도 적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외하시는 분, 제외 연락의 가능성은 있는데 이건 감정이 회복돼서 연락이 오는 게 아니에요. 미련이나 확인? 이런 것에 대한 연락이라고 보시는 게 맞기 때문에, 왜 헤어졌는지 우리가 그 문제가 두 분은 정확히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그게 해결되지 않으면 같은 이유로 또다시 미련으로 만난 연락은 또다시 또 금방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왜 헤어졌는지 명확히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연락을 받아봤자 계속 그냥 이렇게 반복되겠구나 라고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개인으로 돌아와서 우리 1월에 받아들여야 할 게 있어요. 모든 사랑이 막 이렇게 끝까지 영원히 막 결혼 그 다음 뭔가 이 목표가 있어야지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걸 받아들이래요. 그냥 사랑 그 자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사랑에도 의미가 있다라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마치 결과가 있는 것처럼, 사랑을 하면 목적이 이만큼 이루어져야 되는 것처럼 가는 것 자체가 우리 두 사람한테 그렇게 행복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 사랑 그 자체에 의미를 두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고, 나도 이젠 옛날의 내가 아니야. 이거를 내가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게 뭐가 됐건, 성격이 됐건, 외모가 됐건, 아니면 내가 사랑이라는 걸 생각하는 어떤 그 가치관이 됐건, 성격이 됐건, 예전의 내가 아니다. 지금은 또 다른 새로운 나야. 그러니까 지금의 나야. 이 상태로 가셔야지만 내 연애와 내 사랑이 재밌을 수가 있어요. 자꾸만 예전에 계속 나에게 얽매인다면 계속 나는 계속 달라지는데 계속 사랑은 똑같아. 맨날 똑같은 사랑을 하고 있어. 이렇게 되실 수가 있다는 거고, 그래서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있다면, 정 때문에 이거는 정말 안 좋아요. 연인이 있으신 분도 마찬가지고, 썸을 타는 분도 마찬가지고, 재회 때문에 이거 걸리는 분도 마찬가지고, 정 때문에는 아니다. 내가 지금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정이 움직인다면 이거는 나도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거다.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니까 일단 그냥 억지로 만나본다. 정말 내 가슴을 설레게 하지 않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고 날 또 좋아한다고 하니까 그냥 일단 또 외롭기도 하고 2026년에 혼자 보내기 또 싫어서 그런 식의 만남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제외해서도 안 돼요. 이 정도면 나아졌으니까 제외해야지. 이건 안 돼요. 아시겠죠? 정말 좋을 때, 정말 사랑할 때 이 사람 아니면 안 된다는 느낌이 들어도 연애를 하고 사랑을 하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을 거니까 그냥 대충 만나고 대충 제외하고 대충 썸 타다가 막 연애 시작하고, 이거는 아니다. 결혼 준비도 마찬가지. 이 정도면 괜찮으니까 그냥 결혼해야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분을 위한 1월의 연애 메시지는, 사랑을 꼭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관계에서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셔라. 결과도 목적도 목표도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그냥 그 본래 그 날 것 그대로의 사랑을 느껴보셔라 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 3번 분의 연애에 도움이 되는 1월의 행운 날짜를 알려드리면요. 1월 11일, 1월 20일, 그리고 1월 28일, 29일이에요. 요 날짜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1월 11일, 1월 20일, 1월 28일, 29일. 이거 꼭 요 날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흐름 시작에 다 좋아요.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4번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분의 1월에 일어날 연애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을 고른 분들 같은 경우 1월은요, 진짜로 연애의 판이 조금 바뀌는 달이다라고 보여져요. 이거는 조용한 변화가 아니고요. 조금 강조된 리셋이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다가올 거냐면은 누군가는 이별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새로운 사랑, 새로운 연애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한계에 다다라서 결단을 내리는 어떤 상황일 수도 있고, 연애에 있어서 누군가는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관계가 끝나거나 혹은 오랫동안 만나고 있던 사람과 결혼하거나 얼마 만나지 않은 상대방과도 결혼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떤 분은요, 내가 연애를 하면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싶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1월에,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내 연애는, 내 사랑은, 내 인연은 계속해서 그 자리였겠구나라는 거를 좀 깨닫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이 반전의 카드들인데, 이게 꼭 이별이나 정리로만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다라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공백 상황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고요. 사실 4번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연애를 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거나 뭔가 정리가 되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빠르게 뭔가가 상황이 계속해서 오고 빠지고 이렇게 뭔가가 연결이 되는 느낌이지, 이게 계속 뭔가 어떤 변화도 없이 그냥 쭉 가거나 뭐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아니면 계속해서 혼자만 있는다거나 이런 흐름도 딱히 아니다. 제가 어찌됐건 지금 개인의 리딩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연애운처럼 새로운 연애는 이렇게 될 거다 하는 리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번분한테 뭔가가 온다,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어떤 급변하는 상황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좀 내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연애에 있어 운의 사이클이 좀 이렇게 변동이 되겠구나. 1월은 2026년은 2025년과는 좀 다르겠구나라는 거를 보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4번분 같은 경우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는 인연 운도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연은 이동길에 볼 수가 있어요. 뭐 여행이 됐건, 이사가 됐건, 외출이 됐건, 병원이 됐건, 미용실이 됐건, 헬스장이 됐건, 뭐가 됐건, 뭐 학원이 됐건, 뭐가 됐건, 이렇게 이동하면서 어떤 뭐 일정의 변경 속에서 혹은 뭐 즉흥적인 어떤 약속들 속에서 이런 움직임 속에서 등장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알아볼 수 있는 힌트들을 좀 드리면, 이 내 일상에 있어서 어떤 움직임? 이게 강력하게 갈망하게 되는 이런 신호가 자꾸 와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나가고 싶고, 누구 만나고 싶고, 약속 정하고 싶고, 아니면 정말 단순할 수도 있는데 뭐 손톱 관리라도 받고 싶어진다든지, 내동 안 하다가 피부과라도 가고 싶어진다든지, 두피 관리, 헤어 관리라도 받아보고 싶다든지, 헤어스타일을 바꾸고 싶다든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생겨요. 그동안은 정말 최소 2025년에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인데 2026년이 되자마자 내가 내 외모적인 변화 혹은 내 내적인 어떤 변화를 위해서 뭔가 나가고 싶다, 바뀌고 싶다, 달라지고 싶다,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만나게 돼요. 어찌됐건 나가고 이런 운과 이런 에너지를 막 밖으로 활용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또 에너지는 에너지끼리 알아보고 끌어당겨지고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 혼자 있고 이렇게 안으로만 들어가 있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좀 밖으로 나가면서 이렇게 좀 보는 그런 사람들, 그런 운, 그렇게 좀 만나게 되는 그런 끌어당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호가 온다, 뭔가를 하고 싶다, 자꾸만 바꾸고 싶다, 변화하고 싶다, 이동하고 싶다, 달라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내 안에서 들어오면요, 사실 해보세요. 그랬을 때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될 수도 있고, 이거는 커플분에게도, 내 연인이 있는 분에게도 적용이 되는 말이에요. 원래 같은 내가 2025년에 내 연인하고 그냥 뭐 맨날 집 데이트나 하고 아니면 가끔씩 만나고 뭐 그냥 뻔한 데이트를 했어. 근데 내가
2026년이 되면서 뭔가를 해보고 싶어. 아니면 내 연인과 여행을 가보고 싶다든지, 뭐 다른 나라를 가보고 싶다든지, 뭔가 이런 변화가 막 생겨. 원래의 나라면 어디 가지도 않고, 그냥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냥 똑같이 뭐 만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들어. 뭔가 자꾸 다른 걸 해보고 싶어. 이 사람과. 그런 마음이 드는 커플. 연인 사이라고 하면 그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정말 모르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는 짧게나마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계신 커플분, 솔로분 제외, 짝사랑 이렇게 대입해서 조금 해석을 나눠서 해드릴게요. 그러고 나서 다시 개인의 운 들어가도록 할게요. 우선은 커플분, 내가 지금 커플이다 하시는 분은 4번 분은 권력 싸움, 그러니까 주도권 싸움, 권력 싸움 이런 거는 좀 주의하셔야 돼요. 우리끼리 권력을 나눌 필요가 없다. 우리끼리 주도권을 나눌 필요가 없다. 뭔가 이기려 든다라고 하면 관계 자체가 깨진다. 그래서 이기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이기고 지고, 우리는 지금 이기고 지고 누구를 이기려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서 싸우려고 이 사람 만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애시당초 이런 관계로 바라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1월은. 대신에 역할과 책임을 좀 명확히 하시면 오히려 이 관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갈 것이다 라는 거고요. 자, 짝사랑 하시는 분. 상대가 애매한 태도를 만약에 보인다. 그거는 나를 선택한 게 아니다 라고 과감하게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사실상 먼저 내려놓는 사람이 마음이 편하다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준다고 보셔도 됩니다. 짝사랑 하시는 분. 그리고 썸 타시는 분. 기준을 정확히 세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냥 좋은 게 좋다고 계속 이렇게 가면 상대가 끌고 가는 관계가 돼버려요. 그래서 기준을 세워야 돼요. 내가 이렇게까지 뭐 이 정도 만났으면 나는 사귄다 만다를 물어본다. 혹은 이 정도 됐으면 내가 이 사람과 만나보겠다. 진지하게. 아니면 이 정도 됐는데 마음이 정 안 움직인다. 그럼 난 이 사람과의 관계를 이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뭔가 내가 나만의 어떤 기준을 세워놓고 좀 보셔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야 내가 계속 끌려가는 그런 관계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이건 싫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썸을 타면서도 뭔가가 깨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앞서서 내 진짜 감정을 보지 못하면 안 돼요. 간혹 썸을 타시는 분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저는 이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진 않지만 저한테 고백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 건 용납이 안 돼서 고백까지는 받아보고 결정할래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이거는 사랑일까요? 승부욕일까요? 승부욕일 거예요. 집착일 거예요. 뭔가 이기겠다는 집착, 사랑받겠다는 집착이지 이거는 절대 썸을 타면서 사랑하고 이 사람을 너무 알아가고 싶고 막 너무 내가 사랑 주고 싶고 이런 예쁘고 귀여운 마음보다는 뭔가 좀 악을 쓰는 마음에 좀 더 가깝죠. 그래서 정확하게 정직하셔야 돼요. 썸 타시는 분은. 특히나 1월에는 내가 지금 새로운 사람을 만날 솔로든 썸을 타는 분이든 뭐든 간에 누군가를 만날 때에도 내가 이 사람을 승부욕에 의해서 계속해서 판단하고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고 그런 마음에서 이 사람과 보고 있는 건지 이거를 내가 스스로 좀 판가름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진짜 승부욕인가 사랑인가. 그래서 정말 딱 정직하게 나 스스로한테 물어보셨을 때 승부욕이다. 그러면 그 썸은 어차피 연애로 가져간다 해도 난 계속 이기고 지고만 반복할 뿐 행복은 없을지도 모르니까 꼭 신경을 쓰셔야 되고 제외 보시면 제외 가능성 자체는 있다고 나오거든요. 그치만 조건이 없는 제외는 아니에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오히려 두 분은 역할, 책임, 뭐 약속 이런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조건을 걸고 제외를 해야 돼요. 이게 아니면 난 너랑 만날 거다. 이게 아니면 난 너랑 만나지 않겠다. 이렇게 뭔가 조건을 걸고 만나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개인으로 돌아와서 1월에 받아들여야 될 거, 정리해야 될 거를 제가 좀 가대에 물어봤거든요. 변화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4번 분은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불안하다 항상. 예를 들어 내가
변화라는 거를 딱 들었을 때 불안해, 벌써부터. 변화는 나한테 항상 불안함을 가져다 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든다.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연애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변화는 항상 우리에게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항상 불안함을 동반하는 거예요. 원래 변화란 그런 거지 뭐. 아니, 변화하는데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사람이. 그쵸? 그래서 변화는 항상 불안함을 동반한다.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리고 끝나고 정리하고 이별하고 이런 것들이 온다 해도 이건 실패가 아니라 상황이나 에너지가 전환되는 것이다 라고 꼭 알아주셔야 되는 거고, 정리하셔야 되는 것도 있는데요. 뭔가가 외로워서 잡고 있는 연애, 불안해서 유지하는 관계, 이거에 사랑은 없어요. 자, 외로워서 잡고 있는 연애에 사랑이 있나요? 100% 외로움으로 차 있죠. 자, 불안해서 유지하는 관계에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자, 불안해서 유지하는 관계를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래요. 여러분, 저 불안해갖고 이 사람하고의 관계가 불안해서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 불안해요. 근데 여기에 제가 말할 때 사랑이 느껴지세요? 없죠. 불안함밖에 안 느껴지죠. 그래서 이런 관계는 아니에요. 그래서 4번 분을 위한 1월에 연애 메시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은 나를 작아지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사랑 앞에서, 어떤 관계 앞에서 계속해서 뭔가 작아지는 느낌이 너무나 크게 들어. 그랬을 때는 이 관계를 좀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연애운을 열어줄 행운의 1월 날짜를 말씀드리면 1월 10일, 1월 17일, 그리고 1월 26일이에요. 요 세 날짜 꼭 기억해 주세요. 1월 10일, 1월 17일, 1월 26일이에요. 아시겠죠? 이때 행운이 있어요. 뭔가 만남 혹은 결단, 결심, 새로운 인연, 어떤 새로운 출발, 새로운 시작, 이런 데 굉장히 강한 달이라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2026년 연애운을 기도드리며 4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